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느리게, 부드럽게, 달콤하게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오 러브. 당신의 밤은 낮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비법 신간 안내. 한국 사회의 멀티 오르가즘을 소개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국내 성인 성교육 1호 이여명 박사는 동서양 성악 연구에 20년 집대성인 에너지 오르가즘 비법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신간에는 명기와 명도를 만드는 에너지 오르가즘 훈련법 5단계와 애무, 삽입, 체위 등 실질적인 에너지 오르가즘 연주법, 그리고 조르와 발기부전을 극복하고 성의 고수로 거듭나는 실전 비법까지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이제 21세기 새로운 성혁명, 에너지 오르가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책을 통해 에너지 오르가즘의 문을 활짝 열어 편협하고 소모적인 성에서 벗어나 신비롭고 광대한 에너지 오르가즘의 실체를 발견하고 마음껏 향유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성제가 지구 평천하를 지향하는 타워월드의 2호 발전소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세계메인 구명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타워러브 이 박사 이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밝히는 여자 혜디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상적인 파트너 알아보는 법, 7접촉점 뭐 이런 거 알아봤는데요. 좀 해보셨어요? 아직. 자, 기대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 소울메이트로까지 확대되고 그런 소중한 사이가 되기 위한 연애 비법, 소울메이트 연애 비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만나뵙겠습니다. 포브레인 시스템으로 소울메이트 만들기. 박사님 그렇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또 사귈 때 소울메이트인지 알아보는 법이었고, 지금은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서로 이제 커플이 소울메이트가 되기 위한 그런 방법론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좀 다르죠? 네, 예. 약간 좀 심화돼서 다뤄보시는 그런 시간인데요. 노력을 통해서 이미 이제 커플이 된 사람들도 소울메이트 관계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지혜를 좀 나누어보자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네, 소울메이트 만들기. 예. 오늘 지금 지혜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박사님 어떤 얘기를 주로 먼저 시작하실 건지요? 커플이라든가 뭐 부부들이 네.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사실. 그죠? 무늬만 부부고, 예, 관계가 서로 잘 안 이루어지는 관계가 상당히 많죠. 그죠? 그 관계라는 게 섹스를 말하는 건가요? 뭐, 섹스일 수도 있고, 대화일 수도 있고, 기타 뭐, 다양한 차원에서 서로 이제 릴레이션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네, 섹스리스. 제가 알고 있는 건 섹스리스 부부가 많다 뭐 이런 거 정도고. 바람 얘기도 하실 건가요? 섹스리스만 해도 뭐 30, 최근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30 뭐, 한 5-6%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섹스리스 부부 중에서 이렇게 불륜하는 부부도 있는 건가요? 그 중에서? 불륜도 많겠죠, 아무래도. 다른 사람하고는 하면서, 자기 파트너하고는 섹스를 안 하는 경우도 많겠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요. 예. 아무튼 서로 이상적인 관계라고 하는 그런 커플들이 상당히 드문 것 같아요. 20쌍 중에 뭐 한 쌍 될까? 20쌍 중에 한 쌍이 그냥 굉장히 이상적인 커플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씩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문제가 아까 전에 섹스 리스만 해도 뭐 3, 40% 되니까. 네. 그만 해도 한 문제가 많고. 섹스율 35%라고 했지 않나요? 예, 그 정도 돼요. 예. 근데 안 하고 사는 것도 그렇지만 뭐 섹스를 안 한다고 해서 사이 좋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또 뭐 섹스를 한다고 해서 또 이 그분이 뭐 파트너들끼리만 섹스를 하는 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다양한 현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비교적 이상적인 커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윤리적인 뭐 규약이라든가 사회적 제도 수준에서만 서로 부부라 해서 뭐 규제를 한다든가, 예, 강요를 한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서로 이제 자율적이고 내적이고 원만한 그런 관계가 되는 게 이제 좋은데, 그런 관계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원리,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막연히 이제 뭐 좋은 관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거,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내게로부터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면은 쉽게 조율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포브레인 원리로 한번 풀어보자는 겁니다. 예. 일단 우리가 성적 차원에서 남녀가 서로 이제 끌리고 서로 필요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포브레인 중에서 이제 가장 남녀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강력한 요소가 성적 차원의 이제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도 전에는 그냥 단순히 성격 차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성 문제, 성적 차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남성 에너지, 여성 에너지, 그 양극성에 의해서 서로 이제 상당히 끌리는 그런 매력의 요소가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성에서의 잘 맞는 커플들이 있어요. 성에서. 다른 요소보다. 그런 경우 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거는 뭐 잘 안 맞았는데, 성이 잘 맞더라. 성적인 즐거움이 서로 대단하더라.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다른 것도 다 맞고 성적으로 잘 맞고 그런 걸 다 원해서 별로 다른 거 안 맞는데 성만 잘 맞는다고 있고 이러진 않아가지고. 네. 아, 심정적으로? 네. 예. 많은 것들이 맞아야지 만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보통 많은 게 맞으면 그때에서 이제 성을 시도하지 않나? 아니 저는 처음부터 성을 저 사람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안 만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렇게 리스트를 해서 거기에 맞춰진 사람을 만나서 만나보고 성격이나 이런 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성은 이제 기본적으로 잘 되는 사람을 찾는구만.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그래서 만나봐가지고 이제 뭐 대화도 통하고 네. 마음도 가고 그래야 네. 이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맞아요. 예. 뭐 아무튼 우리 해피지형은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에요, 박사님. 그죠? 본능적으로 이제 포브레인 이 관계를 추구하려고는 노력하네요. 마음처럼 잘 안 돼서 그렇지. 그 상대를 그 콜로라도 러버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콜로라도 러버니 팟캐스트 방송 알아요? 아는데 한국말이니까 못 한국말이다. 알아들으니까. 그런 한계가 어디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박사님. 특히 이제 성적으로 끌리거나 잘 맞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적인 차원의 노력, 예,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둘째는 이제 복내에 해당되는 육체적 차원의 매력. 육체적 차원의 매력이라면은 일단 뭐 우리가 외모에 끌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외모가 안 끌리면 마음이 안 가죠 또. 배꼽티 생각나네. 배꼽티 뭐 이런 거. 배를 볼 수 있죠. 복뇌 배꼽을 본다면서요. 몸매 이런 거 외모 다 되는 거죠? 배꼽도 이뻐야죠. 네. 예. 예. 아,
여자들도 외모를 많이 따지더라고 보니까요. 은근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예. 같이 걸어다니고 인생의 절반을 같이 쇼핑하고 같이 보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너무 못생기면 그렇다고 생각할걸요? 아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저 보통 이제 저는 그런 리스트를 두고 거기에 만 사람 만나왔잖아요, 여태까지. 예. 근데 이번에 최근에 그 오르가즘 엑스퍼트 러버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분은 한국 몸이라 그랬잖아요. 예. 한국 몸인데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제가 원하는 키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그런 섹스를 해서 만난 것도 아니었는데 우연찮게 우연찮게 그렇게 이제 그 사람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오르가즘 엑스퍼트니까 되게 좋은 강력한 오르가즘을 이제 선물을 받고 더 좋아지게 되고 점점 좋아지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되게 인텐스한 오르가즘을 느끼고 그 사람도 좋고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고 이러면 외모가 나중에 상관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처음에는 외모가 안 맞으면 아예 만날 생각도 없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성이 중요하네. 예. 항상 처음에 하신 대로 이게 성분이 그만 근데 성만 중요하다고 이 사람이 성만 저에게 그런 뭐 이렇게 오르가즘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빠지고 그러진 않을 건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모든 게 다 그런데 저 이제 성까지 잘하니까. 네, 마지막. 그래서 그런 거였죠. 역시 먹기 좋은 떡이 맛있다. 이런 얘기네. 아 참. 갑자기 뭐 또. 아니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 뭐 근데 이렇게. 그분은 보기는 좋지 않은 거죠. 제 원래 스타일로는 내 스타일이 아니 아니니까. 보기는 좋아도 뚝배기보다 장맛이다죠, 박사님. 그렇죠. 뚝배기보다 장맛이다. 장맛이죠. 이 상황은. 그건가? 네. 여기에는 또 경제적 조건도 들어가죠. 물질적 차원이니까. 네. 이거는 이제 여성들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죠. 맞아요. 예. 옛날에는 뭐 단지 경제적 조건 때문에 결혼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예. 외모고 뭐 성이고 뭐 그런 거 안 따지고 단지 외모 성이고 안 따지고?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밥만 먹여주면 그 우리 어른들 세대의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그런 게 있지. 이제 밥만 안 굶기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있었잖아. 그 세대고 지금은 안 그렇지 지금은 않아요? 아니지만.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경제를 많이 따지죠. 예. 안 그래도 어제였나? 그저께 만났던 그분 어떤 분이 2년간 유부녀와 이렇게 데이팅을 했는데 네. 그 유부녀가 불행한데 남편 돈 많이 벌어주니까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거더라고요. 되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경제를 보고 결혼을 사실 많이 하는데 여자들이 이거 보고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은 내적으로 상당히 불행한 경우가 많죠. 성이나 뭐 대화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통해서 한국에 상당히 많죠. 경제를 보고 결혼하는 여자분이 많나요? 아이고 재벌 사모님 되기 위해서 아나운서 뭐 연예인들 얼마나 결혼 많이 합니까? 재벌들하고. 그런 좋은 직업을 가지는 이유가 이제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갖춰지면 그런 파트너를 만난다라는 것은 뭐 되게 어느 정도 논리가 많은 얘기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근데 재력은 그렇게 뭐 풍조할지 몰라도 특히 성 이런 데서 상당히 소외되기 때문에 소외된 경우가 많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일에 파묻혀 있다거나 또 뭐 외도를 많이 하잖아, 그죠? 예. 한 여성의 남편이기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일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옛날에는 주로 이제 경제적 그런 이유로 결혼을 많이 했고, 옛날 세대. 사실 더 공고했죠, 사실 관계는. 물질적으로 이렇게 토대가 되면은 오히려 이혼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적습니다. 공고하니까. 예. 옛날에는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없으면은 좀 싫어도 참고 살 수밖에 없거든.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뭐 아이를 낳고 살면 뭐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전에는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지 않았고 경제적 의미가 없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심내에 해당되는 감정적 차원의 매력인데, 여기에는 이제, 대화가 잘 통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서로 감정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 만나면은 뭐 심리적으로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심장이 막 뛰고, 쉽게 말하면은 관계가 원만한 거죠. 관계가 원만한 요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소속감, 서로 소속감을 주는 거지.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차원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심내의 어떤 사랑 열정은 가슴 자체로 일어나는 경우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성적 매력이 기본이 돼서 이런 감정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두뇌 차원에 해당되는 정신적 차원의 매력인데, 지적으로 뭐 서로 만족시켜 준다든가, 대화인데도 이제 서로 같은 뭐 관심사, 정보, 또 필요한 정보를 나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관계고, 또 정신적으로 서로 고양이 되고 성장시켜주고 발전시켜주고, 그런 차원에 이제 서로 도움이 되고 매력이 끌리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생각하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다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렇죠. 이번에 콜로라도 러버를 만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가 변해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제 리스트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같이 있으면서 생각하는 가치관이 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영적인 거라든지 그런 스피리추얼리티, 무슨 컨셔스니스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이 친구는 그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뭔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뭘 보려고 해도 뭔가 안 맞는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느꼈어요. 이것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별로 할 말이 없는 느낌? 그렇지. 관심사가 달라서 뭔가 다른 관심사는 뭐 스노보딩이나 이런 건 있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정신적인 차원에서 뭐가 참 깊은 교감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없대요. 이거죠. 정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관심사가 다르니까 이 친구는 되게 현실적이고 이런 영적인 세계라든지 에너지에 대해서는 되게 치부해 버리는 스타일이니까 이게 좀 안 맞더라고요. 관심사가 같아야 돼요. 대화할 것이 비슷하고 또 보는 텔레비전 채널이 같아야 된다고 보잖아요. 요즘 50대 넘어서 60대, 70대 은퇴하시는 부부들 보면 텔레비전이 다 각자 본대. 각자 채널도 다르고. 이게 문제가 많이 되죠. 이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서로 상당히 답답하겠죠. 재미가 없지. 같이 뭔가 공유하고 싶고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데 그런 거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콜로라도 러버 그렇게 좋아하지만 저도 저런 정적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정적. 아주 둘이 있는데 너무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한참 시간 동안 서로 편안하지 않게 말하지 않는 그 마음 내 이번에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편하지가 않아요. 편하지가 않아. 근데 한 공간에 있는데 맞아요. 말을 안 해도 편한 관계가 있어요. 또. 있어요. 네. 그냥 근데 말 안 하면 어색해지면은 그게 상당히 좀 곤란하다고. 곤란해. 정말 곤란해. 그때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딱 들어. 그러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말 안 해도 잘 맞는 관계는 이 관심사라든가 정신적인 어떤 수준 이런 게 좀 맞는 사람 같아요. 보면.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지. 말 안 해도 서로 이렇게 좀 통하고 서로 이제 필요로 하는 거를 아는 거지. 아무튼 뭐 이렇게 네 개로 구분하니까 뭐 별거야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이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을 잘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좋은 것 같아요, 이 시스템. 시스템 좋죠? 네. 근데 네 가지가 다 맞지 않아요. 보통 다 맞는 것이 이상한 거지. 저는 다 근데 맞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50%만 맞거나 뭐 75%.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관계 정립해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
네. 이 네 가지가 뭐 다 맞으면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소울메이트지. 예. 이상적인 관계죠. 네. 그리고 뭐 외도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 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 한 사람한테 모든 것들이 만족이 되니까. 네. 애완동물, 한 가지가 없어요. 애완동물도 필요가 없죠. 요즘 애완동물이랑 사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존경스러워. 그분 애완동물이랑 같이 살기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애완동물이 주는 그 기쁨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걔를 엄청 잘 보살펴야지 걔가 기쁨도 준다니까. 걔도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단히 그분들 인내심 있고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네 가지 요소가 다 안 맞더라도, 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잘 맞는 것도 좋다는 거지. 가장 중요한 요소도. 나는 성적인 게 성만족이 가장 중요해. 하면은, 다른 건 좀 부족하더라도, 성충족으로, 예, 만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콜로라도 러버를 아직도 좋아하고 있다는 게 그런 것 같네요.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두뇌에 해당하는 정신의 차원의 매력이 약간 안 맞는데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 잘 안 맞지만 그 외에는 다 맞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잘 맞아도 어떻게 잘 해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잘 지내는 경우가 한 가지만 잘 맞아도 잘 지내는 커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반면에 세 가지가 다 맞는데 한 가지가 안 만나서 삐걱거리고 관계가 약화된 그런 커플도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한 가지가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세 가지가 잘 맞아도 결핍을 많이 느끼겠죠, 그죠? 네. 예. 그러면 인간의 욕망으로 봐서는요, 조금씩은 다 결핍을 느끼겠네요, 박사님도. 그렇게 따지면. 저는 지금 이제 제 리스트가 있잖아요. 새로운 리스트. 이제는 다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네요. 그러면 혼자 살아야 돼. 그래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찾으면 한번 해봐야지. 다 맞는 사람을 찾는다. 네, 그게 제 목표예요. 지영 씨 머릿속에서만 있을 것 같은데. 뭐 보면 알겠죠. 그런데 뭐 그런 소원을 또 하면은 그런 또 파트너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준비되고 원하는 것들이 예, 만나지겠죠. 네. 예, 좋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대방하고 이제 이미 커플이 됐다면은 서로 이제 조율하고 서로 노력하고, 예, 서로 잘 조화를 이루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가짐이 일단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물으시는 거죠? 예. 저는 지금 뭐 참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참는 거 싫어하잖아. 인내심도 싫고. 근데 참기 싫지 사실. 그렇지만 조금 그냥 이해하고 이 사람 나랑 다르니까 그러려니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려니? 왜냐면 이분은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안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를 뭐 이렇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을. 그거로 바꾼다는 건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죠. 예를 들면은 상대방이 이제 원하는 게 있어요. 예, 상대방이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부족해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네 가지 아까 차원에서 이제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한 가지는 그걸 채워주도록 자기가 노력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부족한 거.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관심사가 있고 취미가 있는데 이걸 좋아해. 그걸 대화하기를 또 좋아해. 그럼 자기도 그쪽을 연구하고 또 공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자기가 채워줄 수 없는 거를 다른 데서 찾도록 허용해 주는 그 방법이 있죠. 안 그래요? 그러면 성도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네요. 네 가지 차원에서 이제 그게 다 가능한데, 성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예, 어떤 사람은 이제 성생활은 즐거워. 근데 대화는 잘 안 통해.
대화는 이제 옛날 애인하고 뭐 카톡으로 뭐 계속 한다든가, 전화로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과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저 혼자 그런 거를 시청하고 있는 거죠. 같이 보고 싶은데 같이 볼 마음 없으면.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알아져도 그것이 화가 나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좀 생길 것 그냥 같아요. 아쉬울 뿐이지만 화를 내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 이거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허용해 주는 것이 내가 되면 허용해 주는 건데 또 화가 날 수도 있잖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두 사람은 이 네 가지 차원에서 내가 만족시켜줄 수 없는 거를 내가 채워주도록 이제 노력을 못하면은 다른 데서 찾도록 허용해 줄 수가 있습니까? 어느 차원까지 허용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성내, 복내, 심내 두뇌가 있는데 저는 다 허용해주고 있는 상황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성내 쪽으로 저는 제 콜로라도 러버가 한 명 제가 같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닌 콜로라도에 항상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 사람과 이렇게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죠. 제가 그 사람의 그런 성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죠. 네.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죠? 무슨 애였죠? 두뇌? 네, 두뇌. 정신적 차원에서는 저 정신 차원에서는 제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죠. 제 퍼스펙티브에서는.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이 사람은 그런 걸 영적인 걸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 혼자 그냥 그런 프로그램을 혼자서 보고 그러는 것 뿐이죠. 같이 있을 때는 다 이해해주고 떨어져 있을 때는 또 다 이해해주고 몰라. 그러면은 우리 세계미인은 성내를 허용할 수 있습니까? 성내. 내가 성적으로 충분히 만족 못 시켜주면 다른 데서 그걸 좀 찾도록 내가 간용적으로 허용해 줄 수 있습니까? 허용해 줄 수 있는데요. 이 어떤 파트너들을 만나서 그 있는 상처, 아픔 이런 것들 때문에 나를 속썩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허용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대부분 불행을 좀 같이 갖고 오는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본인이 이제 저기는 해야지 책임을 져야지. 허용은 할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성내 부분은 그래도 몸 차원이니까 몸 차원의 부분들을 부족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제가 못 채워주면 못 채워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허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채워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실. 오히려 육체적인 욕구는 만족이 안 되면은 다른 데 가서 채워도 되는데 정신적으로 다른 데 감정적으로 혹은 뺏기면은 더 화가 난다. 그러겠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은 마음이 아픈 거죠. 네. 그 사람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잖아요. 뭐 대화하고 다른 거 다 했는데 성적으로 외도가 일어나면은 뭐 발끈하고 완전히 뭐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많지 더 사실은. 그렇죠. 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사자 개인 어떤 그 개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서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은 정말 여성분들이 굉장히 성 부분을 굉장히 집착하시고 막 전화를 어떤 분이 부인인데 바깥에서 일하는 남편한테 막 한 30분 사이에 18번을 하시더라고요. 18번을 전화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러면 상당한 서로 트러블이 생기죠.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은 허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허용이 안 되면은 그거를 이제 만족시켜 주도록 좀 충분히 자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 노력도 안 하고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조건도 안 만들고 무조건 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제 문제만 계속 가중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자기가 이쪽으로 이제 더 공부를 한다든가, 또 개발을 한다든가, 또 상대방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을 배운다든가.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게 없이 무조건 이제 문제만 삼고 저음하면은 트러블이 이제 끝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됐든 잘 공부해서 금방 채워주기 좋은 건 성내는 노력하면 금방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노력하면은 웬만하면은 예 채워줄 수가 있죠. 동네 돈 버는 건 생각보다 좀 어려워. 가서 이제 날품팔이를 하든지 뭐 식당을 하든지 동네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노동이 필요하고 막 힘들고. 예. 두뇌를 채워주기 또 어려워. 두뇌 뭐 대화가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화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아니죠. 뭐 같은 관심사를 갖는다든가 뭐 공부를 좀 한다든가. 수준이 예. 다르고 그런 오픈 마인드가 아니면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혼한 이유도 다른 성내라든지 모든 다른 거 다 맞는데 관심사라든지 그런 게 안 맞아서 대화 그런 뭐라고 하죠? 대화가 안 통해. 약간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저는 자기 개발을 하는 쪽으로 관심이 많고 그런데 제 전 남편은 그냥 카우치에 앉아서 똑같은 TV를 보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향이라든지 가치관 다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혼한 거죠. 딴 거 다 잘 맞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갭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상대방한테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부족해. 그걸 안 해줘, 안 채워줘. 안 채워져.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채워주도록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예요? 아니면은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타협하고 딴 데서 그걸 찾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콜로라도 러버를 지금 대입해서 생각을 하자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저는 저랑만 만나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노력을 한다고 쳐요. 만약에 콜로라도로 가가지고 제가 더 가까이 있고 많은 시간을 더 보내고 즐겁게 뭔가 좋은 시간을 보내면 이 사람이 나랑만 더 있고 싶을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고 내가 상처받았던 게 있었다 이제 다른 사람 만나고 이러니까 약간 마음이 슬프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그게 되게 많이 슬퍼서 더 이상 이걸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노력을 해보고 노력을 했을 때 이게 별로 이렇게 그 사람을 어차피 내가 변화시켜서 그 사람도 나에게 많이 끌려지게 돼서 바뀌지 않는다면 그게 또 그 상황이 너무 힘들게 한다면 내가 되게 슬프다면 그러면 아마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것 같아요. 결단을 내리게 된다. 네. 아니면은 그 사람 니즈를 그냥 만족시켜주고 계속 그냥 그 관계로 갈 건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 관계를 네. 갈 수 있는지 아닌데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으면 결정을 해야겠죠. 예. 결론까지 이미 다 말씀하셨네.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4가지 그 욕구에서 서로 이제 조율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는 이제, 약간의 좀 자기 욕심을 줄이는 게 일단 좀 필요하죠. 일단. 네, 그렇죠. 욕심을 과하게 채우려고 그러면은 뭐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죠. 예를 들면은 성적으로 이 사람한테 만족하는데 더 많은 사람한테 또 만족하고 싶다. 이 가욕을 부리면은 그건 과욕이겠네요. 어떤 문제 해결점이 되지 않겠죠. 적절하게 이제 욕심을 좀 줄이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는 약간의 노력이나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이제 좀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크게 고치기 어려운 거는 좀 허용해주는 그런 관용의 자세. 내한테 충분히 얻을 수 없는 거는 내가 충분히 주고 있으면 몰라도 충분히 줄 수 없는 거라면 과감하게 좀 딴 데서 보충할 수 있는 관용의 자세. 이제 이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는 좀 욕심을 줄이는 자세, 그리고 상대방한테는 조금 관용의 자세. 어떻게 됐든 상대를 이롭게 하는 말씀이시는데요, 그죠? 그러면은 상당한 그 큰 틀에서 보면은 더 큰 사랑이 될 수가 있죠, 오히려. 내가 못하는 것을 딴 데서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크게 보면은 그렇죠. 상당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해지네 갑자기. 근데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많이 또 만족하니까. 예. 다른 요소는 많이 만족한다면, 물론 다 안 맞으면 할 수 없지만, 다른 데서 또 만족하니까, 일정 부분은 이제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예, 크나큰 사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노력을 좀 해서 서로가 좀 타협하고, 협조하고, 조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래도 정리가 안 된다면,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예. 우리가 어떤 갈등 관계가 있으면은 서로가 더 좋아지기 위한, 성장하기 위한 갈등인지, 혹은 뭐 집착이나 불편한 관계가 계속 가는 관계인지, 그걸 이제 판단해야 되는 그 시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양보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은 과감하게 이제 또 각자의 길을 가는 것도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게 되는 거죠. 예. 근데 헤어질 때 못 헤어지는 것 때문에 서로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서로의 어떤 그 집착의 끈을 못 놔가지고. 이주 전에 만났던 그분도 2년간 그 유부녀와 사귀었는데, 예. 집착의 끈과 고통을 많이 당한 케이스더라고요. 근데 소모돼 그렇게 되면 서로 잃는 게 많아지죠. 오늘 주제가 박사님 상당히 깊이 있게 가서 저희가 막판에 조금 너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약간 심오하게 말씀드리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소울메이트 연애 비법, 4브레인 시스템으로 소울메이트 만들기. 실제 성뇌나 복뇌나 심뇌, 두뇌의 4브레인이 다 맞아도 그런 경우는 거의 어려운 얘기다. 그리고 소울메이트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이런 4가지 서로를 모두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맞춰가면서 나머지 부분은 서로 노력으로 채워주는 그런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정말 나만 좋은 것은 정말 좋은 건 아니고 상대도 좋고 저도 좋고 뭐 이런 것이 정말 좋은 거겠죠. 그래서 잘 조율하는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박사님 말씀에서 제가 좀 이해되지 않기도 할 만큼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조금 포기하고 또 상대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조금 더 허용해주고 이렇게 더 많이 이해하는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좀 제가 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좀 내가 얘기도 했지만은 네.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말씀을 정말 신의 경지, 신의 경지. 근데 사실은 내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하면 상대가 또 뭔가를 많이 줄 것 같아. 상대도. 알까요? 눈치챌까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의식적으로, 내가 바보처럼 그렇게 하는 거하고, 자기 힘을 갖고 그래 하는 건 다르거든. 자기가 이런 의식을 하고, 자각 속에서 하면은 힘이 있거든. 힘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에게 더 또 돌려주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만약에 그래 한다면 희생이 되고, 그럼 멈춰야 된다면. 일방적인 희생과, 뭐라 그러지? 그게 될 수가 있지. 희생과 양보? 희생과 자기 걸 포기하는 것까지 갈 수가 있겠지. 안 그래요? 쉽게 말하면, 자기 주관을 잃는 상태까지 갈 수가 있겠지.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힘과 자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큰 사랑이 되고 또 뭔가 보답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사랑, 위대한 자비를 배워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오늘 이 시간에 해보게 위대한 됩니다. 자비. 네. 근데 4개 중에서 역시 남녀 관계, 특히 부부 커플 관계는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성내 조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게 잘 맞으면은 이제 나머지는 토대 위에서 맞아요. 잘 쌓아져 갈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성이 다는 아니지만 성만 맞고 다른 게 안 맞아서 또 문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근데 이게 토대기 때문에 이게 잘 맞으면 나머지는 노력에 의해서 쉽게 잘 얻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성이 잘 맞으면 되게 행복해지고 그러잖아요. 엔도핀과 도파민과 예. 세로토닌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뿌리가 되는 성뇌가 맞으면 어느 정도 노력하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어떻게 됐든 자기 희생이 좀 되더라도 그런 너그러운 사랑을 잘 길러가는 그런 어른 지혜로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는데요. 예. 소울메이트가 되는 연애 비법, 결국은 잘 조율하고 노력하는 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지영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울메이트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